대한민국은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이 마치 선진국이 된 것처럼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요. 그로부터 몇 달 지난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휘청이던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5천만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뻘적 성장을 이어가면서 기아 2020년 G7 회원국인 이탈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을 뛰어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미국 블룸버그에서 전해준 기분 좋은 자료가 나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1월 28일 또 한 번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발사체 누리호 엔진이 30초 동안의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고작 30초 동안 로켓에 불 붙인 게 뭐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987년 태어나 34개국이 가입한 MTCR, 즉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인 미사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것저것 못하게 하는 제약 사항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발사체 앞에 인공위성을 붙이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인공위성을 탄두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ICBM과 같은 탄도 미사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핑계로 이미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미국 같은 나라는 다른 나라한테 그 기술을 조금도 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발사체는 쓰레기장에서 부품을 모아서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맨 땅에 헤딩하듯 기술을 확보해야 할 만큼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용광로의 2배에 이르는 최대 3000도까지 치솟는 온도와 50기압이라는 높은 압력을 견디면서도 볼트 하나만 살짝 덜 체결되면 액체 연료가 폭발하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발사체, 흔히 말하는 로켓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8년 세계에서 7번째로 75톤급 액체 엔진 발사체 비행 시험에 성공하면서 자국 기술만으로 우주에 위성을 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우주 궤도에 뭔가를 올릴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딱 10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공우주연구원은 75톤 발사체 4개를 묶어 총 300톤의 출력을 내는 엔진 클러스터링 연소 시험까지 성공한 겁니다. 위성 발사 과정에서는 보통 1단부터 3단까지 순차적으로 추진체를 장착하는데요. 지상에 멈춰있는 위성을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1단 추진체로 가장 강력한 힘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한 75톤 발사체 4개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추진력과 균형을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는 대단히 어려운 실험이었던 겁니다. 위성 발사 성공 여부는 로켓 발사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되기까지 약 127초 안에 결정됩니다. 127초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연소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성공한 클러스터드 엔진 30초 연소는 발사체가 안정적인 연소 과정으로 들어섰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점이 됩니다. 이번 성공이 대한민국을 세계 7대 우주개발 강국으로 만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3개의 난관을 모두 통과한 누리호 클러스터드 엔진은 다음 달 100초, 3월 127초 연소 시험에 이어 올해 10월 모형 위성을 싣고 역사적인 1차 발사에 나섭니다. 또다시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 외나로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 준공 당시 10년 뒤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될 것이라는 말은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